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오늘 오전에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기 중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일단 공기 중 감염은 아니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기자. 네, 김기봉입니다. 네, 우선 새로 나온 확진 환자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한 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12번째 확진 환자의 배우자로 지난 15일부터 17일 사이 B병원에서 배우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두 1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아직 3차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고 모두 최초 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 환자입니다. 또 B병원, 그러니까 최초 환자가 두 번째 입원했던 병원에서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나옴에 따라 B병원 소재지에 대응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현장 대응팀은 국장 2명과 과장 1명, 팀원 8명으로 구성됐는데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염자 가운데 상당수가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감기처럼 공기 중 전파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예, 오늘 브리핑에서도 YTN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복지부 당국자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바이러스의 변형 또는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거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리된 바이러스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직접 배양하고 있는 한편 민간기관 2군데에도 지금 분리 배양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유전자 지도를 분리 배양된 해외의 많은 사례들의 유전자와 비교한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로는 진단 과정에서 핵심적인 유전자 부분은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 공기 전파는 현재까지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감기처럼 공기 중 전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말 전파는 된다고 말했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환자와 가까이에서 장시간 말할 때 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침 등 액체 가루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도 좀 더 확실한 조사를 위해 추가 연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젯밤까지는 격리자가 127명이었는데 격리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초 격리 대상자 가운데 6명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최초로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메르스 환자가 계속 속출하면서 인터넷 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메르스 괴담이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네,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들이 폐쇄 위기에 처하는 등 좀 어려움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확진이 됐으니 근처에도 가지 마라. 또는 왜 이 병원에서 환자가 나왔는데 병원 문을 닫지 않고 있나 등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부풀려진 괴담이 SNS 등을 통해 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불필요한 공포감에 휩싸여 필요한 치료받기를 꺼리게 되고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가 오늘 아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대형 병원 주요 병원장들 1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렸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박상근 회장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너무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은 확실한 보호 장비를 갖추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자며 의료계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도 브리핑을 통해 유언비어 유포자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형사 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기봉입니다.